안녕하세요. 피해자분들의 공정한 손해사정 알림이 보상행공손 김손사입니다. 요즘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시죠? 장거리 자전거 하이킹이나 동호회 모임 또는 근거리 출퇴근 용도와 업무 중 서울 자전거 따릉이 이용 등 예전에 비하여 교통수단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주의에 의한 자전거 사고도 끊이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인데요. 여러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전거는 법률상 차로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거나 도로 이용 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도 운행 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안장에서 내려와 끌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부터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되, 일반 횡단보도로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하차 후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좁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이사이를 피해가며 정속력으로 달리는 자전거를 보고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던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민사적인 법률상 손해배상은 물론 경찰에 신고로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자전거 라이더들이 꼭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두리의 좁은 인도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던 50대 후반의 전업주부 A가 있었습니다. A의 가족 식구는 정년 퇴임 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장가를 가지 않고 모친 A에게 의지하며 생활하던 아들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은 오랜만에 5식구가 모두 모여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하였고, A가 창거리를 준비하여 귀가하던 중이었다 하시더군요. 문제는 자택 근처에 다다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A의 진행 방향 좌측 경사면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곧바로 자전거 사고 가해자가 119에 신고 후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하게 됩니다. 피해자 A는 등 허리가 너무나 아프다는 얘기에 컴퓨터 단층 촬영 등 몇 가지 검사의 진행으로 흉추 11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듣게 되었고, 이후 2개월 이상을 병원에서 입원하여 생활하게 되었으며, 나이가 있다 보니 흉추 11번에 골시멘 투수를 시행받게 됩니다. 퇴원 후에도 1년 가까이 재활 및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던 피해자 A. 이 과정 중 가해자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지하였는지 찾아와 본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알아서 접수해 주었다 하더군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러한 자전거 사고가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시나요?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의적이고 법률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있겠고, A처럼 흉추 11번 압박골절로 다치게 되어 후유장애가 잔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일실수익액이나 간병비 등까지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비보험을 포함한 보험 한두 개씩은 계약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는 특약으로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및 가해자 등이 자신이 발생시킨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접수만 이행해 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은 자신이 권리인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보험사에 본인의 손해에 대한 청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항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소득, 피해자 과실, 본인이 해당 사고로 입게 된 신체적 후유증이나 후유장애, 치료비 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심도 있게 분석되어 거증 책임이 이루어져야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급하는 최소의 소극적 보상 처리는 불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해줄 독립손해사정사와 심도 있는 상담 등으로 헤쳐나가시는 것이 꼭 필요한 현실이라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와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이롭고 꼭 필요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언제나 우연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불행한 일들은 생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여 후에 근심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저 김손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보상행공손 김손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